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집 황혼 극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20대의 풋풋한 로맨스가 아닌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한 어른들을 위한 특별한 이야기 공간입니다. 사회가 말하지 않는 40대 이후 어른들의 진짜 속마음,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면, 그리고 선택의 결과가 가져온 인생 역전의 순간들. 오늘 밤 황혼 극장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은, 하지만 그래서 더욱 진짜 같은 어른들의 위험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위험한 유혹.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와인바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43세 성공한 갤러리 운영자 수진과 24세 순수한 문학도 정우의 이야기입니다. 나이 차이 19살.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나이차 로맨스가 아닙니다. 완벽해 보였던 한 여성이 젊음에 대한 집착과 통제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가는 과정을 그린 충격적이고도 현실적인 이야기죠. 과연 수진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정우는 이 위험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로등이 은은하게 비추는 강남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로 가득했다. 고급 와인바 라 비앙 로즈 입구에서 이수진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거울 같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43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그녀의 몸매는 여전히 탄탄했다. 20년간 빠뜨린 적 없는 필라테스와 요가, 그리고 정기적인 피부 관리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검은색 원피스는 그녀의 곡선을 우아하게 감싸며 적당히 드러난 어깨 라인은 성숙한 여성의 매력을 한껏 발산했다. 수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와인바 안으로 들어갔다. 어두운 조명과 재즈 음악이 어우러진 공간은 그녀가 좋아하는 분위기였다. 바 카운터 끝자리에 앉아 바텐더에게 샤르도네 한 잔을 주문했다. 오늘도 혼자였다. 아니, 혼자이기를 선택했다. 결혼 생활은 10년 전에 끝났고 그 이후로 그녀는 자유로운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었다. 성공한 갤러리 운영자로서의 지위, 경제적 여유, 그리고 여전한 미모까지.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다. 하지만 와인 잔을 입술에 댈 때마다 느껴지는 공허함만은 어쩔 수 없었다. 성공과 아름다움이 채워줄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항상 그녀의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이 외로움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그녀 스스로도 명확히 알 수 없었다. 다만 젊은 남성들과의 짧은 만남들이 그 공허함을 잠시나마 잊게 해준다는 것은 확실했다. 수진이 두 번째 잔을 반쯤 비웠을 때 옆자리에 누군가 앉는 기척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리자 깔끔한 차림의 젊은 남성이 보였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약간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바텐더에게 맥주를 주문했다. 수진의 시선이 그에게 머물렀다. 준수한 외모의 지적으로 보이는 인상,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풍기는 순수함이 그녀의 흥미를 끌었다. 젊은 남성은 맥주를 받은 후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수진과 마주쳤을 때 그는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진은 그의 어색함이 귀엽다고 생각했다. 요즘 젊은 남성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에만 매달려 있는 것과 달리 이 청년은 아날로그적인 매력이 있어 보였다. 수지는 전략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그의 방향으로 향하도록 몸을 트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계산되었지만 우아했다. 원피스에 깊게 파인 등 라인이 은은한 조명 아래 드러났고 목선에서 흘러내리는 긴 머리카락이 그녀의 여성스러움을 한층 부각시켰다. 청년이 그녀를 힐끔힐끔 보고 있다는 것을 수지는 알고 있었다.
20년 넘는 경험이 그녀에게 가르쳐 준 것은 남성들의 시선을 읽는 법이었다. 그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이 차이 때문일 것이라고 수지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욱 흥미롭게 느껴졌다. 몇 분의 침묵이 흐른 후 수지는 마침내 움직였다. 핸드백에서 명함 케이스를 꺼내는 척하면서 실수한 듯 바닥에 떨어뜨렸다. 청년은 즉시 몸을 숙여 명함 케이스를 주어 그녀에게 건넸다. 수지는 고맙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은은한 미소를 지었다. 가까워진 거리에서 그녀는 그의 깔끔한 비누 냄새와 약간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청년의 이름은 정우였다. 서울소재대학교에서 문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라고 그가 스스로 소개했다. 수지는 그의 전공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다. 갤러리 운영자로서 예술과 문학에 대한 그녀의 지식은 상당했고, 이는 정우와의 대화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나이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정우 역시 굳이 묻지 않았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수지는 정우의 순수함에 더욱 매력을 느꼈다. 그는 문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을 반짝였고 자신의 꿈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했다. 그의 진정성은 수진이 그동안 만났던 다른 남성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녀의 외모나 경제적 지위에만 관심을 보인 것과 달리 정우는 그녀의 생각과 철학에 더 큰 흥미를 보였다.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정우에게 진심으로 끌리고 있음을 느꼈다. 이는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보통 그녀의 관계들은 계산적이고 일시적이었다. 외로움을 달래거나 자존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하지만 정우와의 대화는 달랐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을 느끼고 있었다. 정우 역시 수진에게 강하게 끌리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녀가 말할 때마다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수진의 성숙한 매력과 지적인 대화는 정우에게 새로운 세계였다. 그가 지금까지 만났던 또래 여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와인바의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수진과 정우는 어느새 마지막 손님이 되어 있었다. 바텐더가 마지막 주문을 받겠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둘 다 이 시간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수진은 정우에게 자신의 갤러리를 보여주고 싶다고 제안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정우는 기꺼이 따라 나섰다. 와인바를 나서면서 수지는 은밀한 만족감을 느꼈다. 오늘 밤의 만남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계산된 매력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정우의 순수함과 젊음은 그녀에게 새로운 자극이었고 동시에 정복해야 할 대상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다. 정우는 수진의 옆을 걸으며 여전히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런 매력적이고 성숙한 여성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우아한 걸음걸이와 은은한 향수 냄새, 그리고 달빛 아래 더욱 아름다워 보이는 옆모습이 그의 마음을 뛰게 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이유로 이 만남에 기대감을 품고 있었다. 수진에게는 새로운 정복 대상이자 외로움을 달랠 상대였고, 정우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운명적 만남이었다. 강남의 네온사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오며 이 위험한 유혹의 시작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갤러리 아트 시그니처는 강남 한복판의 고급 빌딩 2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수진이 15년 전 처음 문을 연 이곳은 이제 서울에서 손꼽히는 현대미술 갤러리로 성장해 있었다. 늦은 밤 시간이었지만 수진은 능숙하게 보안 시스템을 해제하고 정우를 안으로 안내했다. 은은한 조명이 켜지자 벽면을 가득 채운 작품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우는 입구에서부터 압도되었다. 그가 지금까지 본 어떤 갤러리보다도 세련되고 고급스러웠다. 벽면의 추상화들과 중앙에 놓인 조각 작품들은 그의 문학적 감성을 자극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작품들 사이를 우아하게 걸어 다니며 설명하는 수진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각 작품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예술가들의 철학과 기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했다. 수진은 정우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했다. 그가 특정 작품 앞에서 오래 머물 때, 그의 눈빛이 반짝일 때, 그리고 그가 무언가 깊이 생각에 잠길 때의 표정까지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정우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를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보였다. 동시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정우의 순수한 반응에 진심으로 감동받고 있음을 느꼈다. 갤러리 한쪽 벽면에는 수진이 특별히 아끼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 여성의 누드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대형 유화였다. 정우가 그 앞에서 걸음을 멈추자 수진은 그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몸에서 나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정우의 감각을 어지럽혔다. 수진은 그 작품이 여성의 내면적 욕망과 자유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가가 여성의 몸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것은 단순한 관능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이라고 덧붙였다. 정우는 그녀의 해석에 깊이 빠져들었다.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고 그녀가 예술을 바라보는 깊이 있는 시각이 그를 매혹시켰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넘어서자 갤러리는 완전히 고요해졌다. 밖에서 들려오던 자동차 소음도 점점 줄어들었고 오직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와 낮은 대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수진은 정우를 갤러리 안쪽의 개인 사무실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편안한 소파와 작은 바 테이블이 있었고 벽면에는 그녀의 개인 컬렉션이 걸려 있었다. 수진은 와인 한 병을 열어 정우에게 건넸다. 프랑스산 적포도주였는데 그녀가 특별한 날에만 마시는 것이라고 했다. 정우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혼자서 와인바에 앉아 있던 평범한 대학원생이었는데 이제는 성공한 갤러리 운영자와 함께 예술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와인이 몸 안으로 스며들면서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더욱 친밀해졌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살짝 꼬으며 정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이전보다 더욱 강렬했고 정우는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그녀가 와인 잔을 입술에 댈 때마다 보이는 우아한 목선과 은은하게 드러나는 쇄골이 그의 마음을 뛰게 했다. 수지는 정우에게 그의 문학적 취향에 대해 물었다. 그가 좋아하는 작가들과 작품들,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문학의 세계에 대해 듣고 싶다고 했다. 정우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그는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는 문학, 존재의 본질을 묻는 철학적 소설들을 좋아한다고 했다. 수지는 그의 열정 어린 모습에 진심으로 감동받았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좁혀졌다. 수지는 정우의 손을 살짝 만지며 그의 긴 손가락이 작가의 손 같다고 말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전율을 일으켰다. 정우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 손을 피하지 않았다. 달빛이 사무실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두 사람을 은은하게 비추었다. 수지는 정우에게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오늘 밤 그를 만난 것이 얼마나 특별한지 털어놓았다. 그녀의 고백은 진심 어린 것처럼 들렸고, 정우는 그녀의 외로움에 깊이 공감했다. 그 역시 지금까지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진이 정우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더욱 진하게 느껴졌고 그녀의 따뜻한 숨결이 그의 목덜미를 스쳤다. 정우는 온몸이 긴장되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강렬한 끌림을 억누를 수 없었다. 수진의 손이 그의 뺨을 살짝 어루만졌고 그 순간 정우는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만났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키스였지만 점점 더 열정적으로 변해갔다. 수진의 경험 많은 입술과 정우의 순수한 열망이 만나 격렬한 화학 반응을 일으켰다. 정우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강렬함에 몸을 맡겼고 수진은 그의 순수함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을 되찾았다. 수진이 정우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능숙했지만 동시에 부드러웠다. 정우의 젊고 탄탄한 몸이 달빛 아래 드러났고 수진은 그의 아름다운 몸매에 감탄했다. 그녀 역시 원피스의 지퍼를 내리며 자신의 성숙한 몸을 드러냈다. 20년간 관리해온 그녀의 몸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정우는 그 완벽함에 숨이 막혔다. 갤러리의 고요한 공간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탐구했다. 수진의 경험과 정우의 열정이 만나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의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 나이의 차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은 모두 무의미해졌다. 오직 두 사람의 순수한 욕망과 감정만이 존재했다. 정우에게 이 모든 것은 새로운 세계였다. 수진의 부드러운 손길과 깊은 눈빛, 그리고 그녀가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그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었다. 그는 수진을 통해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했다. 반면 수진에게는 정우의 순수함이 새로운 자극이었다. 그의 진심 어린 반응과 열정적인 모습이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감정들을 깨웠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긴 채 갤러리의 소파에 누워 있었다. 정우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수진의 따뜻한 체온이 어우러져 완벽한 평화로움을 만들어냈다. 벽면의 예술 작품들이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수진은 정우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유혹 게임으로 시작했던 일이 예상보다 깊어지고 있었다. 정우의 순수함과 진심이 그녀의 마음을 건드리고 있었고, 이는 그녀에게 익숙하지 않은 감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다. 정우는 이미 그녀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 있었고, 앞으로 그를 이끌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았다. 새벽이 다가오면서 갤러리 밖으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옷을 정리했다. 정우도 깨어나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둘 다 지난밤의 일이 꿈만 같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진은 정우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건네며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다. 정우는 기쁜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에게 이 밤은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고 수진은 그의 새로운 세계였다. 반면 수진에게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시작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조차 예상하지 못한 것은 이 관계가 그녀 자신에게도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첫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우는 여전히 그날 밤의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수진과 보낸 시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경험이었고 그녀가 보여준 세계는 그가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대학원 수업에 앉아 있어도 교수의 강의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도서관에서 논문을 읽으려 해도 수진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수진은 계산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너무 자주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 너무 뜸하면 관심이 식을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사흘 후 그녀는 정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새로운 전시회 준비로 바쁘지만 그가 보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정우는 그 메시지를 받자마자 가슴이 뛰었고 즉시 답장을 보냈다. 두 번째 만남은 수진의 펜트하우스에서 이루어졌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아파트의 넓은 거실은 갤러리 못지않게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다. 벽면에는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걸려 있었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대형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정우는 이런 럭셔리한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긴장했지만 수지는 자연스럽게 그를 맞이했다. 수지는 정우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다. 직접 요리하지는 않았지만 유명 레스토랑에서 주문한 고급 요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촛불을 켜고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은 분위기는 마치 고급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 같았다. 정우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 감동했다. 식사를 하며 수지는 정우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어린 시절, 문학에 대한 꿈,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수지는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보였고, 때로는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그녀의 인생 경험과 사회적 네트워크는 정우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정우는 그녀의 관심과 지원에 감격했다. 와인이 몇 잔 돌고 나자 분위기는 더욱 친밀해졌다. 수지는 정우 옆으로 다가가 그의 어깨에 기댔다.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정우의 목에 닿았고 익숙해진 그녀의 향수 냄새가 그를 어지럽혔다. 정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녀를 품에 안았다. 이번에는 첫 번째와 달랐다. 갤러리에서의 그날 밤이 충동적이고 열정적이었다면 이번에는 더욱 깊고 진중했다. 수지는 정우를 침실로 이끌었다. 킹사이즈 침대와 은은한 조명,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냈다. 수지는 천천히 자신의 옷을 벗어내며 정우를 유혹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자신감이 그녀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정우는 그녀의 완벽함에 압도되었다. 그의 젊은 몸은 수진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고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다시 발견했다.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격렬해졌다. 수진의 경험 많은 손길이 정우의 몸을 탐험했고 정우의 순수한 열정이 수진의 감정을 자극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개방하며 하나가 되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가 그들의 숨소리와 어우러져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냈다. 이 밤 이후 정우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수진과 보내는 시간을 위해 모든 것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대학원 수업은 가능한 한 빠지거나 일찍 끝내려 했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주 취소했다. 수진이 연락하면 무슨 일을 하고 있든 달려갔다. 수진은 이런 정우의 변화를 만족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점점 더 정우를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였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유명한 콘서트나 연극 관람, 그리고 그녀의 사교계 모임까지. 정우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수지는 정우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선물부터 시작했다. 비싼 시계, 명품 가방, 고급 옷들. 정우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수진이 진심으로 주고 싶어 한다고 말하자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에게는 작은 돈이지만 정우에게는 큰 의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점점 더 큰 지원이 이어졌다. 정우의 낡은 원룸 자취방을 보고 수지는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라고 권했다. 그리고 보증금과 전세금까지 지원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정우는 망설였지만 수진의 강력한 권유에 결국 받아들였다. 새로운 아파트는 그의 원래 자취방보다 몇 배나 넓고 좋았다. 하지만
이런 지원에는 대가가 따랐다. 수지는 점점 더 정우의 시간을 독점하려 했다. 그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싫어했고, 특히 같은 또래의 여성들과 어울리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정우는 처음에는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숨막히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수진의 내면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정우와의 관계는 그녀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깊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고 자신의 매력을 확인하기 위한 게임이었지만 이제는 정우 없는 일상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그의 순수함과 열정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고 때로는 진심으로 그를 사랑한다고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져갔다. 나이 차이는 엄연한 현실이었고 언젠가는 이 관계가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정우가 자신보다 젊고 예쁜 여자를 만나게 될 때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그녀를 괴롭혔고 그래서 더욱 정우를 통제하려 했다. 정우의 친구들은 그의 변화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항상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과 멀어지고 학업에 소홀해지는 것이 눈에 보였다. 가끔 만나도 예전과 달라진 모습이 확연했다. 비싼 옷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차고 전에는 볼 수 없던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그림자가 있었다. 어느 날 밤, 수지는 정우를 안고 누워 있으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졌다. 정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소유하고 싶은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녀의 사랑은 언제나 소유욕과 뒤섞여 있었고 그것이 건강한 관계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는 그녀의 마음처럼 복잡하고 우울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가 지금까지 만났던 남성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들. 대부분은 일시적이고 피상적이었다. 하지만 정우와의 관계는 달랐다. 너무 달라서 그녀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정우는 잠 속에서도 수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의 순수한 모습을 보며 수진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가 그를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그에게 좋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놓아줄 수도 없었다. 그는 이미 그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다. 새벽이 되어 비가 그쳤다. 수지는 여전히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행복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정우가 깨어나며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순수함과 사랑이 가득했다. 수지는 그 미소를 보며 다시 한번 자신의 감정에 혼란을 느꼈다. 그녀는 정우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 사랑이 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위험한 유혹, 챕터 4 균열과 의심. 정우와 수진의 관계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예리해지기 시작했다. 대학원에서 정우와 함께 수업을 듣던 민호는 친구의 급격한 변화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정우는 예전처럼 도서관에서 밤늦게 연구하지도 않았고 학과 동료들과의 모임에도 자주 불참했다. 무엇보다 그의 외모와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민호는 정우의 새 아파트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전에 살던 낡은 원룸과는 차원이 다른 고급 아파트였고 가구며 가전의 모든 것이 새 것이었다. 정우가 갑자기 이런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된 이유를 민호는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최근 정우가 자주 언급하는 연상의 여성, 그 갤러리 운영자 때문이라는 것을. 민호는 다른 학과 친구들과 함께 정우를 만나 솔직한 대화를 시도했다.
그들은 정우가 나이 많은 여성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하지만 정우는 그들의 우려를 일축했다. 수진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자신 역시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친구들의 걱정 어린 조언을 듣는 정우의 표정에는 짜증과 방어적인 태도가 역력했다. 정우의 변화는 학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도 교수는 그의 연구 진도가 현저히 늦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우는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진과 보내는 시간 때문에 연구에 집중할 수 없었다. 수진이 원할 때 언제든 달려가야 했고 그녀의 스케줄에 맞춰 자신의 일정을 조정해야 했다. 한편 수진에게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갤러리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닥친 것이다. 주요 투자자 중 한 명이 갑작스럽게 투자를 철회했고 예정되어 있던 대형 전시회도 작가와의 갈등으로 취소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쟁 갤러리들이 그녀의 주요 작가들을 빼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경영상의 스트레스는 수진의 정신적 안정에 큰 타격을 주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예민해졌고 정우에게 더욱 의존적이 되었다. 동시에 정우를 더욱 강하게 통제하려는 욕구도 커졌다. 자신의 사업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우마저 잃을 수는 없다는 강박관념이 그녀를 지배했다. 수지는 정우의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기 시작했다. 누구와 연락하는지,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모든 것을 감시했다. 정우가 친구들과 만나려 하면 이유를 대며 막았고 대학원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탐탁지 않아 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병적인 소유욕의 발현이었다. 어느 날 정우는 수진의 갤러리에서 우연히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수진이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었다. 그 남성은 정우와 비슷한 연령대였고 수진이 그에게 보이는 관심과 미소는 처음 자신을 대할 때와 매우 흡사했다. 정우는 그 순간 묘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단순한 갤러리 관련 업무라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의문은 계속 커져갔다. 수진의 휴대폰에 젊은 남성들로부터 오는 메시지들을 몇 번 목격했고 그녀가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은밀하게 화면을 가리는 모습을 보았다. 수진의 설명은 항상 일관성이 있었다. 갤러리 업무나 예술계, 인사들과의 네트워킹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우의 직감은 뭔가 다르다고 말하고 있었다. 정우의 의심이 더욱 구체화된 것은 수진의 개인 사무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사진들 때문이었다.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사진들에는 수진이 다양한 젊은 남성들과 함께 찍은 모습들이 담겨 있었다. 갤러리에서, 레스토랑에서, 여행지에서 모든 사진 속의 수진은 행복해 보였고 그녀 옆의 남성들은 모두 정우와 비슷한 연령대였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사진들이 비교적 최근에 찍힌 것들이라는 점이었다. 어떤 것들은 정우와 만나기 직전에 심지어 만나기 시작한 이후에도 찍힌 것처럼 보였다. 정우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섣불리 수진을 추궁할 수는 없었다. 혹시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다. 수진은 정우의 변화를 감지했다. 그의 눈빛에서 예전과 다른 무엇인가를 읽을 수 있었고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미묘한 의심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대신 정우에게 더욱 다정하게 대하고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수진의 갤러리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다. 주요 컬렉터들이 하나둘 떠나갔고 임대료와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었다. 그녀는 개인 자산을 투입해 갤러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경제적 압박감은 그녀의 성격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고 정우에 대한 집착도 강화시켰다. 어느 날 밤, 수지는 정우가 잠든 사이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들을 발견했다. 친구들이 정우에게 그 관계에서 벗어나라고 조언하고 나이 차이나 경제적 의존 관계를 문제로 지적하는 내용들이었다.
수지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정우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수지는 정우에게 더욱 강력한 통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친구들과의 연락을 아예 차단하라고 요구했고, 대학원 활동도 최소한으로 줄이라고 압박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사랑의 이름으로 정당화했다.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관계를 방해하려 한다면서 진정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둘만의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우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수진에 대한 사랑은 여전했지만 그녀의 과도한 통제와 의심스러운 행동들이 그를 괴롭혔다. 친구들과의 단절은 그를 더욱 고립시켰고 객관적인 판단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수진의 갤러리에는 여전히 젊은 남성 방문객들이 있었다. 정우는 그들을 볼 때마다 불편함을 느꼈지만 수진의 설명을 믿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런 방문객들과 대화할 때 보이는 특별한 관심과 미소는 정우에게 익숙한 것이었다. 자신이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받았던 바로 그런 관심이었다. 어느 날 저녁, 정우는 수진의 컴퓨터에서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다. 여러 젊은 남성들과 주고받은 이메일들이었는데 그 내용은 단순한 업무나 우정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친밀한 만남에 대한 언급들, 선물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애정 표현들까지. 정우는 자신이 수진의 유일한 연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정우는 잠들지 못했다. 수진이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동안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그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성이 실제로는 여러 남성들과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에게 보여준 특별함이 사실은 그다지 특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정우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수진에 대한 감정이 너무 깊었고 그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다. 더욱이 그는 이미 수진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그녀가 제공한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다. 진실을 직면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의미였다. 수진 역시 정우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서 예전의 순수함이 사라지고 있었고 대신 의심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든 것이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정우는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고 그 사랑이 진실을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다.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수진의 완벽해 보였던 계획에도 결함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정우의 순수했던 사랑에도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 위험한 관계는 이제 파국을 향해 치달리고 있었다. 위험한 유혹, 챕터 4 균열과 의심. 정우와 수진의 관계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예리해지기 시작했다. 대학원에서 정우와 함께 수업을 듣던 민호는 친구의 급격한 변화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정우는 예전처럼 도서관에서 밤늦게 연구하지도 않았고 학과 동료들과의 모임에도 자주 불참했다. 무엇보다 그의 외모와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민호는 정우의 새 아파트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전에 살던 낡은 원룸과는 차원이 다른 고급 아파트였고 가구며 가전지 모든 것이 새 것이었다. 정우가 갑자기 이런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된 이유를 민호는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최근 정우가 자주 언급하는 연상의 여성, 그 갤러리 운영자 때문이라는 것을. 민호는 다른 학과 친구들과 함께 정우를 만나 솔직한 대화를 시도했다. 그들은 정우가 나이 많은 여성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하지만 정우는 그들의 우려를 일축했다. 수진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자신 역시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친구들의 걱정 어린 조언을 듣는 정우의 표정에는 짜증과 방어적인 태도가 역력했다. 정우의 변화는 학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도 교수는 그의 연구 진도가 현저히 늦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우는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진과 보내는 시간 때문에 연구에 집중할 수 없었다. 수진이 원할 때 언제든 달려가야 했고 그녀의 스케줄에 맞춰 자신의 일정을 조정해야 했다. 한편 수진에게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갤러리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닥친 것이다. 주요 투자자 중 한 명이 갑작스럽게 투자를 철회했고 예정되어 있던 대형 전시회도 작가와의 갈등으로 취소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쟁 갤러리들이 그녀의 주요 작가들을 빼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경영상의 스트레스는 수진의 정신적 안정에 큰 타격을 주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예민해졌고 정우에게 더욱 의존적이 되었다. 동시에 정우를 더욱 강하게 통제하려는 욕구도 커졌다. 자신의 사업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우마저 잃을 수는 없다는 강박관념이 그녀를 지배했다. 수진은 정우의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기 시작했다. 누구와 연락하는지,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모든 것을 감시했다. 정우가 친구들과 만나려 하면 이유를 대며 막았고 대학원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탐탁지 않아 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병적인 소유욕의 발현이었다. 어느 날 정우는 수진의 갤러리에서 우연히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수진이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었다. 그 남성은 정우와 비슷한 연령대였고 수진이 그에게 보이는 관심과 미소는 처음 자신을 대할 때와 매우 흡사했다. 정우는 그 순간 묘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단순한 갤러리 관련 업무라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의문은 계속 커져갔다. 수진의 휴대폰에 젊은 남성들로부터 오는 메시지들을 몇 번 목격했고 그녀가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은밀하게 화면을 가리는 모습을 보았다. 수진의 설명은 항상 일관성이 있었다. 갤러리 업무나 예술계, 인사들과의 네트워킹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우의 직감은 뭔가 다르다고 말하고 있었다. 정우의 의심이 더욱 구체화된 것은 수진의 개인 사무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사진들 때문이었다.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사진들에는 수진이 다양한 젊은 남성들과 함께 찍은 모습들이 담겨 있었다. 갤러리에서, 레스토랑에서, 여행지에서 모든 사진 속의 수진은 행복해 보였고 그녀 옆의 남성들은 모두 정우와 비슷한 연령대였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사진들이 비교적 최근에 찍힌 것들이라는 점이었다. 어떤 것들은 정우와 만나기 직전에 심지어 만나기 시작한 이후에도 찍힌 것처럼 보였다. 정우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섣불리 수진을 추궁할 수는 없었다. 혹시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다. 수진은 정우의 변화를 감지했다. 그의 눈빛에서 예전과 다른 무엇인가를 읽을 수 있었고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미묘한 의심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대신 정우에게 더욱 다정하게 대하고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수진의 갤러리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다. 주요 컬렉터들이 하나둘 떠나갔고 임대료와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었다. 그녀는 개인 자산을 투입해 갤러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경제적 압박감은 그녀의 성격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고 정우에 대한 집착도 강화시켰다. 어느 날 밤, 수진은 정우가 잠든 사이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들을 발견했다. 친구들이 정우에게 그 관계에서 벗어나라고 조언하고 나이 차이나 경제적 의존 관계를 문제로 지적하는 내용들이었다. 수진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정우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수진은 정우에게 더욱 강력한 통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친구들과의 연락을 아예 차단하라고 요구했고 대학원 활동도 최소한으로 줄이라고 압박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사랑의 이름으로 정당화했다.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관계를 방해하려 한다면서 진정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둘만의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우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수진에 대한 사랑은 여전했지만 그녀의 과도한 통제와 의심스러운 행동들이 그를 괴롭혔다. 친구들과의 단절은 그를 더욱 고립시켰고 객관적인 판단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수진의 갤러리에는 여전히 젊은 남성 방문객들이 있었다. 정우는 그들을 볼 때마다 불편함을 느꼈지만 수진의 설명을 믿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런 방문객들과 대화할 때 보이는 특별한 관심과 미소는 정우에게 익숙한 것이었다. 자신이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받았던 바로 그런 관심이었다. 어느 날 저녁, 정우는 수진의 컴퓨터에서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다. 여러 젊은 남성들과 주고받은 이메일들이었는데 그 내용은 단순한 업무나 우정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친밀한 만남에 대한 언급들, 선물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애정 표현들까지. 정우는 자신이 수진의 유일한 연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정우는 잠들지 못했다. 수진이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동안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그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성이 실제로는 여러 남성들과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에게 보여준 특별함이 사실은 그다지 특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정우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수진에 대한 감정이 너무 깊었고 그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다. 더욱이 그는 이미 수진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그녀가 제공한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다. 진실을 직면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의미였다. 수진 역시 정우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서 예전의 순수함이 사라지고 있었고 대신 의심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든 것이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정우는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고 그 사랑이 진실을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다.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수진의 완벽해 보였던 계획에도 결함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정우의 순수했던 사랑에도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 위험한 관계는 이제 파국을 향해 치달리고 있었다. 운명의 순간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에 찾아왔다. 수진이 갤러리에서 긴급한 업무로 외출한 사이 정우는 그녀의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다가 수진이 서둘러 나가면서 테이블 위에 놓고 간 휴대폰을 발견했다. 평소라면 건드리지 않았겠지만 지난 몇 주간 쌓인 의심들이 그를 유혹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메시지 목록을 보는 순간 정우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수십 개의 메시지가 서로 다른 남성들로부터 와 있었고 그들의 이름 옆에는 하트, 이모티콘이나 특별한 별명들이 적혀 있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 메시지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준혁이라는 이름의 23살 대학생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내용은 어제 밤 함께 보낸 시간이 행복했다는 것과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었다. 정우가 수진과 함께 있었던 바로 그 시간에 그녀는 다른 남자와도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 메시지는 현수라는 25살 직장인으로부터였는데 수진이 지원해준 학비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사랑한다는 고백이 담겨 있었다.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다. 각기 다른 이름, 다른 나이, 하지만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다. 수진에 대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 정우는 자신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관심과 애정을 이 모든 남성들이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수진의 특별한 상대가 아니라 그녀의 수많은 장난감 중 하나에 불과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룹 채팅방의 존재였다. 수진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그 방에는 6명의 젊은 남성들이 있었고 그들은 서로를 알지 못한 채 각자 수진과의 개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수진은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며 그들 사이의 만남을 교묘하게 피해왔던 것이다. 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괴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리고 수진이 얼마나 교묘한 조작자였는지 깨달았다. 그녀가 보여준 모든 사랑과 관심은 연기였고, 그녀의 경제적 지원 역시 그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수진이 돌아왔을 때 정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는 그녀의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다른 남성과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지만 그녀는 곧 침착함을 되찾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정우의 눈빛에서 그녀는 모든 것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정우의 질문은 격렬했다. 자신이 몇 번째인지, 다른 남자들에게도 같은 말을 했는지,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감정 중에서 진짜는 얼마나 되는지. 수진은 변명하려 했다. 그들은 과거의 일이고 정우가 특별하다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우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처음으로 그녀는 진심을 털어놓았다. 다른 남성들과는 달리 정우에 대해서는 진짜 감정이 있었다고, 그를 잃고 싶지 않다고 애원했다. 하지만 정우에게는 그것조차 또 다른 거짓말로 들렸다. 그녀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행동들이 그 말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정우는 그날로 펜트하우스를 나왔다. 수진이 제공한 새 아파트의 열쇠도 반납했고 그녀가 사준 모든 선물들도 두고 왔다. 그는 원래 살던 작은 원룸으로 돌아가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 사과하고 지도교수를 찾아가 연구에 다시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진에게는 정우를 잃은 것보다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복잡한 관계망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정우와의 이별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른 젊은 남성들도 하나둘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분노와 배신감으로 수진을 떠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소문들이 수진의 사회적 네트워크로 퍼져나간 것이었다. 서울의 예술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였고 수진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갤러리 운영자로서의 그녀의 명성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졌다. 주요 컬렉터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다. 그들은 공개적으로는 다른 이유를 댔지만 실제로는 수진의 평판 때문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예정되어 있던 전시회들이 취소되었고 새로운 투자자를 찾는 것도 어려워졌다. 수진이 15년 동안 쌓아온 갤러리, 아트 시그니처는 불과 몇 달 만에 무너져 내렸다. 경제적 타격도 심각했다. 갤러리 운영을 위해 투입했던 개인 자산들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고급 펜트하우스의 대출금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수진은 자신의 소유물들을 하나씩 처분해야 했다. 명품 가방들, 값비싼 보석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펜트하우스까지.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사회적 고립이었다. 그동안 수진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그녀의 몰락과 함께 모두 사라졌다. 예술계의 파티나 모임에서도 그녀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고 뒷말로는 그녀의 과거를 수군거렸다. 1년이 지난 후 정우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연구에 다시 집중하면서 학업 성과를 회복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예전으로 돌아갔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순수한 여성을 만나 건강한 연애를 시작했다. 수진과의 경험은 그에게 아픈 교훈이었지만 동시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계기이기도 했다. 가끔 정우는 수진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리움이 아니라 안타까움에 가까웠다. 그녀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올바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었다. 수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40대 중반이 된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역력했다. 더 이상 젊은 남성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불가능했고 그녀 자신도 그런 시도를 할 의욕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매일 밤 수지는 정우를 생각했다.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다른 남성들과 달리 정우에 대한 감정은 진짜였다. 하지만 그 진심을 그때는 알아차리지 못했고 자신의 욕심과 통제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수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변화에 충격을 받았다. 주름이 깊어지고 있었고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해지기 시작했다. 젊음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야 뼈저리게 느꼈다. 그녀가 그토록 의존했던 아름다움과 매력도 시간 앞에서는 무력했다. 가을이 오면서 수지는 더욱 우울해졌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예전에 정우와 함께 보냈던 따뜻한 시간들이 떠올랐다. 그의 순수한 미소, 문학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던 모습,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던 사랑스러운 눈빛까지. 모든 것이 그리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수진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정우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만약 처음부터 솔직했다면, 자신의 외로움과 불안감을 고백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그래도 관계가 끝났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렇게 모든 것을 잃지는 않았을 것이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수진의 고독감은 절정에 달했다. 거리는 연인들과 가족들로 가득했지만 그녀에게는 함께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카페에서 혼자 일하며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그녀의 전부였다. 수지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깊은 성찰에 빠졌다. 그녀가 추구했던 것들, 젊음에 대한 집착, 통제욕, 그리고 피상적인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나 외모, 경제적 지위가 아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는데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 어느 날 저녁, 수지는 정우가 새로운 여자친구와 함께 찍힌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그 사진에서 정우는 행복해 보였다. 그의 옆에 있는 여성은 수진보다 훨씬 젊고 순수해 보였다. 하지만 수진이 가장 부러워한 것은 그들이 주고받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울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까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정우에게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속삭였지만 그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수진의 이야기는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가 될 수 있었다. 진정한 사랑을 놓치고 피상적인 관계에만 매달리는 것의 위험성, 그리고 젊음과 아름다움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가져올 수 있는 파국에 대한 교훈이었다. 하지만 그 교훈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카페의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수지는 그 하얀 눈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43세에서 44세가 된 지금, 진정으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지는 의문이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후회와 외로움,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과거뿐이었다.